바이브 코딩으로 10분 만에 웹의 완성, 바이브 코딩으로 개발자 없이 월 1000만원, 이런 콘텐츠들 요즘 자주 보이시죠? 자, 오늘은 이 말이 진짜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에어빌드에서 이번에 바이브 코딩 선두주자 중 하나인 레플릿의 앰버서더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레플릿 앰버서더라고 해서 무작정 바이브 코딩을 찬양하기보다는 과정 없이 솔직하게 실제 장단점과 한계,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가장 좋을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노코드와 바이브 코딩을 조합하는 전략도 공유 드리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러면 가볍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 본 것은 온라인 뽀모도로 타이머입니다. 자, 우선 제가 만든 뽀모도로 링크는 영상 상세 설명에 두었으니 여러분들이 실제로 뽀모도로 타이머 기법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뽀모도로 기법이 뭔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25분 집중하고 5분 쉬는 것을 반복을 해서 집중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시간 관리 방법입니다. 사실 고등학생 때는 제가 하루 10시간 이상씩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대학생이 된 순간부터는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뽀모도로 기법을 알게 되었고, 몇 년이 지난 지금에도 25분 집중하고 5분 쉬면서 제 집중력과 생산성을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뽀모도로 타이머 앱을 쓰고 있었는데 제가 사서 써보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사용할 만한, 또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쓸만한 웹 버전도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바이브 코딩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개발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챗 GPT한테 간단한 프롬프트를 보냈어요. 웹사이트 형식으로 뽀모도로 타이머를 만들 거고, 리더보드 이런 기능이 필요하고, 통계 기능도 필요하고,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챗 GPT한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프롬프트를 한번 구체화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프롬프트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온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레플릿에 복사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AI와 대화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이어나갔어요. 네, 그 결과 몇 분 만에 기본적인 타이머가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더 많은 기능을 추가했어요. 예를 들면 로그인과 회원가입 시스템, 다른 사용자들과 비교할 수 있는 리더보드, 주간 및 월간 통계 기능, 다크모드, 개인 설정 기능 등 여러가지 조금 재미 요소도 넣고 조금 이제 편의성 요소도 조금 넣어보게 되었습니다. 총 작업 시간은 4시간 이상이 걸렸고 80% 정도의 기능들은 몇 분 이내로 만들 수 있어서 놀라웠으나, 나머지 20%의 기능 수정과 버그 수정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면서 바이브 코딩의 장단점을 느끼게 되었어요. 먼저 정말 놀라웠던 장점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80%의 완성도를 몇 분 만에 만들어줘요. 한 30분 이내로 기본적인 타이머 기능, 시작 정지 버튼, 기본 UI까지 정말 빠르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노코드보다 간편했어요. 이 버블 같은 노코드 툴, 저희가 주로 다루는 버블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는 좀 배워야 되는 입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과 다르게 이 바이브 코딩은 배울 게 없어요. 그냥 말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담으시면은 개발은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디자인도 알아서 적당히 이쁘게 만들어줍니다. 개발자가 만든 것 같지 않은 깔끔한 애니메이션과 UI까지를 포함해서 알아서 디자인도 같이 하는 게 좋았습니다. 네 번째는 모바일에서도 개발이 가능해요.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앱으로 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간도 절약하고 또 앱으로 어떤 내가 다른 서비스를 만드니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바이브 코딩으로 앱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단점들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마지막 20% 세부 조정이 정말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리더보드 UI 수정해줘 라고 했는데 안되고, 수정했습니다 라고 AI가 응답하는데 실제로 바뀐 게 없고, 실제로 세부적인 수정과 세부적인 버그를 잡는 것이 조금 약간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메시지를 반복한다던가 이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한 부분을 고치면 다른 부분이 깨지는 버그의 도미노 현상이 자주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 리더보드 시간 집계가 잘 안돼서 수정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전에 잘 수정한 타이머 버그를 다시 재현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 작성을 하는 이 상황에서도 약간의 버그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해서 지금도 또 수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버그를 완벽하게 잡는 게 조금은 시간이 여기서 걸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협업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AI가 이해한 것의 절충안으로 만들어지는 느낌입니다. 혼자 쓸 때도 내가 원하는 바에 100% 그대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혼자 쓸 때도 이런데 바이브 코딩으로만 어떤 제품을 만든다면은 이 팀에서는 이런 바이브 코딩으로만 협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비용이 생각보다 나을 수 있어요. 이건 단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월 요금제 월 25달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은 쓴 컴퓨팅 자원만큼 비용이 또 지불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월 요금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이브 코딩으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실제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전에 요금 지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잘 써야 폭탄 요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 삽질해서 제가 경험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처음에는 PPT로 프롬프트를 최대한 구체화하세요. 자, 두 번째, 말을 눈을 가린 사람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이제 AI가 가끔은 알아서 센스 있고 깔끔하게 다 잘할 때도 있지만 기능 구현 없이 껍데기만 만들고 만들었다고 얘기한다거나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바를 텍스트로 잘 적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오류 발생 시 디버그 로그를 남기면서 원인을 분석해봐 라고 말해보세요. 이제 AI가 로그를 확인하면서 어디서 버그가 발생했는지 조금 더 잘 찾는 겨냥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같은 요청을 3번 이상 반복하면 접근 방식을 바꿔보세요. 아예 표현 방식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다거나 이미지를 활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바이브 코딩을 언제 써야 될까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할 때 이 창업자가 본인이 만드는 서비스의 개발에 대해서 100%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든 노코드로 직접 만들든 개발자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든 이제 고객의 요청사항이나 앞으로의 변경사항을 100%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이브 코딩은 매우 쉽고 빠르게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발 지식이 없는 개발자가 복잡한 프로젝트를 AI 하나로만 100% 통제하기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첫 번째, 바이브 코딩 추천 상황은 간단한 업무용 도구나 유틸리티 서비스, 예를 들면 배경을 제거해주는 서비스 같은 게 있잖아요. 웹 서비스나 또는 이제 가끔 자주 사용되는 이모티콘 모아놓은 서비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유틸리티 서비스는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 MVP나 프로토타입 제작. 세 번째, 약간의 버그가 있어도 큰 문제없는 프로젝트. 이렇게 3가지 정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보통 내부 업무용 도구로는 약간의 버그가 있어도 괜찮은 경우가 있으니까 내부 업무용 도구나 이제 유틸리티, 간단한 프로젝트 위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노코드 툴 추천 상황은 이제 월 10만 명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서비스, 복잡한 워크플로우가 있는 비즈니스 앱. 두 번째, 완전한 통제가 필요한 장기 서비스는 노코드 툴을 조금 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통적 개발 추천 상황은 월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서비스, 높은 보안이 필요한 서비스, 완벽한 품질 통제가 필요한 상용 서비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전통적 개발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평은 이렇습니다. 이 80%의 완성도까지는 놀랄 정도로 빠르는데 나머지 20%를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이 개발자는 완벽한 통제는 어렵다. 그래서 에어빌드가 앞으로 활용할 전략은 노코드랑 바이브 코딩을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전략입니다. 에어빌드는 주로 노코드를 다루면서 외주 개발도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서비스를 노코드로 빠르게 만들지만 노코드 툴만으로 구현이 어려운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사이트를 웹클롤링 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API 서버 같은 게 필요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통적 개발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기능들만 바이브 코딩으로 빠르게 개발하고 나머지는 노코드로 개발을 해서 통제성과 확장성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브 코딩 만능은 아닙니다. 다만 적절한 기대치를 가지고 올바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래도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레플릿을 통해서 직접 해보고 싶으시다면 에어빌드를 통해서 총 13달러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리퍼럴과 추천 코드로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자세한 내용은 상세 설명과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도 빠르고 솔직하게 노코드와 바이브 코딩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